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정승조입니다. 외교안보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 공통주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진전시키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관련 현안을 풀어나갈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데다가 대통령 관심사만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정치내비게이션,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포근한 가운데 제주도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과 전남 해안, 경상남북도에는 밤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은 1에서 3cm,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등은 20에서 40cm,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은 1cm 내외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재준아, 국민TV 라디오에서 오늘도 또 우리를 씹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국민TV 라디오 듣는 방법 좀 없겠어? 아버지,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기왕이면 말이야, 카오디오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씹어서 그렇지 나머지 방송은 그거 참 들을만해. 그러면 각종 쇼핑몰에서 카팩을 사서 설치하세요. 카팩을 모르세요? 카팩? 그래 알았다.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야 이미 카팩을 달아서 듣고 있거든요. 국민TV 라디오 생방송, 팟캐스트 모두 깨끗하고 짱짱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사러 가자.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오늘은 철도노조 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영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철도노동조합에서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탄내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여야 정치권의 노력으로 국회 내에 철도발전 소위원회의 구성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해서 대승적으로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152억의 손배 폭탄과 116억의 조합비 가압류, 그리고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이라고 교묘하게 포장된 강제전출 계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철도 노조를 섬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철도 노조 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조차 봉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는
철도 노동조합을 다시 노사 파국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노사 평화를 해치는 이 같은 처사를 즉각 중지하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향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이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경찰 수사 축소 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가 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네요. 네, 어제 큰 뉴스가 많았죠. 네. 김용판 청장, 방금 얘기하신 대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구설수에 계속 올라왔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잘렸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재판장은 이범균 부장판사입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마디로 권은희 전 송파서 수사과장만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 경찰들은 그와 다르게 말하고 있어서 권 과장의 얘기를 객관적 사실로 믿기 어렵다는 것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시 문서 같은 객관적 물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선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 김용판 전 총장의 속마음이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판단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을 가장 유력한 간접 증거로만 제시해서 공소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범죄 사실에 관해 확신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선을 사흘 앞두고 긴급히 밤 11시에 경찰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혀서 네. 경찰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에 더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김용판 전 총장이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원 전 원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의 재판부가 같습니다. 원 전 국정원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입니다. 네.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도 그의 범행 의도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은 이번 판결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이런 그 문건,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이나 트윗 등 물증이 있다는 점은 이번 김용판 청장 건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이란 한마디로 최소한의 상식인데 그 상식을 무시했다, 이렇게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도 일부 부실 소지가 있기는 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김 전 청장에 대한 유죄 입증은 충분한데, 권은희 과장의 진술과 여타 경찰관들의 진술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즉, 권 과장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한 반면에 나머지 경찰들은 어느 누구 하나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 아시다시피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공판 전에 도중에 자기들끼리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은희 과장과 나머지 경찰 다수의 진술 가중치를 동일하게 둬서는 안 된다. 권 과장 측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었어야 한다. 이게 법조계들의 비판 주 이유입니다. 네. 야당들의 반응도 대단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정치재판이라면서 특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진영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재판 결과라면서 특검 요구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당분간 특검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재판 중인 1심 재판이 이제 막 끝난 사안을 특검으로 회부한 것은 전례도 없고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SNS는 어떻습니까? 이 비난성 글들이 본물을 이뤘다면서요?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는 말 그대로 도배됐습니다. 오늘 사법정의는 죽었다. 1심 재판은 국민들의 상식에 대한 유죄 판결이자 테러라는 어느 네티즌의 글에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댓글 수백 개가 달리는 등 비판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또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 100여 명은 어젯밤 8시경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비록 참여한 시민들 숫자는 100여 명으로 적었지만 판결 당일 저녁에 촛불 집회가 열렸다는 것만 봐도 이번 판결에 대한 민심의 소재가 어디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경질이 됐어요? 네, 한마디로 하자면 사고 뭉치다 이런 얘기를 언론이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온 사람이죠. 네. 장관 임명 당시부터 온갖 구설수와 비판을 달고 다녔는데 결국 1년도 못 채우고 해임됐습니다. 사표가 아니라 잘린 겁니다. 대개 장관 바꿀 때는 체면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신상의 이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그냥 마지못해 수리하는 그런 식을 대부분 밟아왔는데 네. 어제는 그냥 해임시켜버린 겁니다. 국회 같은 데 가서 답변할 때 실실 웃거나 엉성한 업무 파악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장관 깜냥이 안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따라다녔는데 이번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후 수습 과정에서 제1차 피해자는 정유사고, 어민은 2차 피해자다. 이 말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네. 당연히 민심 들끓었고 청와대도 심각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결국 어제 긴급 해임 처리됐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 현우석 부총리의 유탄을 맞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현 부총리도 2번에 걸쳐서 중대한 실언을 했었지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어설픈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과나 문책부터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 발언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수습한다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한 말이 더 불을 질러버렸어요. 국민들이 카드사 이런 거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다 사인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그야말로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급기야 대통령이 또 한 번 그런 소리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공개 경고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윤진숙 장관에게 불똥이 튄 것입니다. 네.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권을 행사했는데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을까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윤진숙 장관 건으로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 오후에 바로 윤 전 장관 잘라버렸죠. 모양새는 해임 건의, 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각종 정황을 이렇게 보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합니다. 정홍원 총리가 어제 오후 국회 참석한 뒤에 윤 전 장관을 총리 공관으로 불러서 당신 해임 건의가 불가피하다 이걸 통보한 뒤에 청와대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통화 도중 즉각 승인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윤 장관 발언의 심각성과 급격한 민심 위반을 보고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책임 총리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리가 해임을 제청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는 게 중평입니다. 국무총리의 강요에 대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권 행사는 11년 전인 지난 2003년 역시 해수부였던 최낙전 전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관가에서는 힘없는 해양수산부에서 당했다. 이런 볼멘 소리도 일부 나왔다는데 정신들 아직도 좀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다시 먹구름이 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우려가 일부 제기될 수 있죠, 상황이. 합의 하루 만에 북한 당국이 미군 폭격기의 서해상 훈련을 이유로 한미 군사 합동 훈련, 그러니까 키 리졸브 훈련 이달 말부터 지금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중단 안 하면 이산가족 상봉 재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미군 괌사령부 소속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가 최근 우리나라 서해 직도 상공에서 훈련을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북한은 이 비행기에 대해서 특히 민감합니다. 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대형 폭격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 북한 측 명단은 어제 우리 측에 통보는 해왔습니다. 북한 측의 이러한 재고 발언에 대해서 우리 측 통일부와 국방부는 하루 사이에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시하고 한미 합동훈련은 예정대로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숙소 문제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 나흘 앞두고 전격 무산됐었는데 네. 이번에 요 건이 또 빌미가 돼서 틀어지는 건 아닌가 이산가족들을 초조해합니다. 안철수 의원 진영이 드디어 새정치 종합판을 내놨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아직 완전히 내놓은 건 아니고요. 곧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새정치 서정치 해와서 이제 내놓는다면 정말 종합판이어야겠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민주당이 연일 계속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점이 대개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정치를 주장한 원조로서 안철수 의원 진영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초인 11일 발표할 예정인데 골자는 각종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그리고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지역감정 타포해보자 이겁니다. 결선 투표제는 아시다시피 1위 득표자가 과반 확보에 미달할 경우 1, 2위를 상대로 한 번 더 투표하자는 건데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새정치 하려면 불가피하게 개헌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죠. 한편 안철수 신당 측에서 전남 지역 도 광역 의원 20명가량을 빼내가려 한다면서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진영층에서는 강력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데 이것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뭐 수사하기도 좀 애매하죠. 사실 네. 이런 거. 일단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구태 정치여서 뒷맛은 좀 씁쓸합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서울시장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은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김 전 총리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굳힌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게 조금 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까리합니다. 네. 헷갈리는 대목이 조금 있는데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뒤에 나 자신, 그러니까 김황식 총리가 나 자신이 서울시장의 과연 적임자인가, 뭐 능력이 되나 이런 것들 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어요. 네. 듣기에 따라서는 뭐 출마하겠다는 그 의례적인 겸양의 말로도 들리고 또 고민 끝에 안 나갈 퇴로를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그러나 높게 보고 있습니다. 추대가 아닌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출마 결심을 한다면 경선은 각오가 돼 있다고 뭐 이렇게 말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김황식 전 총리, 호남 출신의 이미지가 좋은 총리 출신 중량급 인사여서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될 경우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민주당에서도 살짝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현 박원순 시장이 뭐 후보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안철수 신당 후보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후보를 한 명으로 줄여보거나 아니면 서울과 경기도의 후보를 각자가 좀 양보하자.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안철수 신당 쪽에서 좀 양보하시오. 박원순 시장에게. 경기도는 그 대신 우리가 후보를 안 내면 어떻겠소. 이런 뭐 빅딜설 같은 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안철수 진영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약간 앞으로 좀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네.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뭐 정치 도의상으로 보면 현재 네. 박원순 시장을 만드는데 안철수 현 의원이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리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일관성은 찾을 수 있겠으나 네.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대선 1년 동안 계속 안철수 의원과 후보 단일화로 씨름을 해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직접적 언표를 하는 게 과연 온당했겠느냐.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나 입장, 태도 이런 거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충정은 이해는 하겠으나 즉 어부지리를 새누리당에 주어서는 안 되겠느냐,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네. 그 발언 강도나 시점, 꼭 본인의 입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안상수 두 새누리당 전 대표들이 경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냉기류가 형사홍이 됐나 봐요. 예. 원래 두 사람 유명한 앙숙사입니다. 네. 4년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자리를 놓고 세게 한번 맞붙었었고 무슨 주요 고비 사안마다 사사건건 이견을 공개적으로 거칠게 내는 등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둘 다 법조인인데 말이죠. 네. 안상수 전 대표가 경남지사 해보겠다면서 지역에 내려가서 운동을 해오다가 창원시장 자리로 급선회하면서 현재 창원시장으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원수 시장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경남도지사 안 하는 대신에 박원수 시장 지지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홍준표 도지사가 이 말 듣고 보온병 연대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강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깎아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 박완순 시장이란 양반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와 한번 맞붙었었는데 그때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줬습니다.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도지사 아래 자리인 창원시장 하겠다고 나선 것도 흔한 일은 아닌데 경남 지역 정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당 대표까지 지낸, 말하자면 회사로 치자면 본사 사장까지 지낸 사람 둘이 그 지사 악격인 고향에 내려가서 또 한 번 세게 붙고 있습니다. 정치 참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